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리고요. 9월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채금리 상승세 계속 지속이 됐고요. 달러는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유로화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여타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일단 8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작년 초반, 올해 초반이죠. 올해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주 후반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와 괴리가 조금씩 많이 생기면서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좀 줄어든 듯한 모습이 좀 있죠. 어쨌든 뭐 민간 고용 보고서가 일단 나왔는데 조금 둔화되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최근의 구간에서의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하는 그 구간으로 본다면 상승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어제 이거 발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초반 흐름이 괜찮았죠. 선물 쪽에서도 그렇고 초반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시카고 PMI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크게 전월과 컨센과 큰 차이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50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경기는 좀 괜찮아, 이런 정도, 나쁘지는 않아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유로존의 8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9.1% 상승이 나왔습니다. 컨센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요.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로 컨센보다도 전월보다도 당연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뭐 전년 대비해서 38%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CPI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현재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최근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를 잠그는 행위까지 포함을 해서 놓고 보면 뭐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경기 침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연준위 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어제 로레타 마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경우 역시 최근 잭슨 홀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연일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초까지 4% 이상 금리 올려야 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도 금리 인상 기대 안 하고 있어,
70년대 피해를 봤던, 인플레를 방치했다가 피해를 봤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높은 수준의 이 물가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이걸 두드러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고통 수반될 수 있어. 뭐 계속 같은 말 반복이었는데, 이게 잭슨 홀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고,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뭐 진짜 작심을 하고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강제로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거기에 최근에 이제 조금 이 순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이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특히 이제 민간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약간 지수가 반등을 보이는 듯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의 연일 부정적인 리포트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서 시장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떨어지면서 이 텍사스산 서부 중진류 같은 경우는 9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원유 재고치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중국의 수요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일단 유가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ECB가 75bp 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75bp의 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유로화 강세를 조금 이끌어냈고, 이게 이제 달러 지수의 약보합권, 약세를, 상대적인 약세를 조금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참 안타깝고 화도 나는 상황이긴 한데, 러시아가 이번에 지금 독일과 프랑스 쪽에 가스를 3일간 잠그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BC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핀란드 국경지대 근처에서 매일 한 1,000만 달러어치 정도의 천연가스를 그냥 태워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참 이게 정말 뭐랄까, 이게 시점이 참 묘한 게, 어제 고르바초프 총재가 전 서기장이 사망을 했는데요. 사실 7,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글라스노스트 정책이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소련을 러시아로 바꾼 분이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타셨던 분이었고, 세계 평화에 크게 일조를 하셨었고, 최근에 푸틴에 대해서 강경 발언도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고 푸틴이 지금 탈세계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참 묘하게 이게 지금 대비가 되는 이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얘기 간단하게 또 조금 드려보면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최근에 나홀로 상승을 좀 했죠. 대만 증시와 함께. 상승폭이 계속 컸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미국 시장 다시 12,00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면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 조금 더 하락의 이 영향이 좀 더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1,7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상태는 됐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됩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하락세를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무방에 말씀을 드린 게, 오늘 1차 지지 라인이 2426포인트 전후 라인쯤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살짝 이탈을 하고 그 근방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은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도 상황을 보게 되면 선연물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량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 MSCI 리밸런싱 영향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보다는 지금 환율 영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현재 조금 좋지 않은, 장 초반 이때보다는 약간 개선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은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의 약세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더불어 이 기관의 매도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익 거래가 지금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차익 거래가
거의 대부분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지금 좋은 그림은 아닌 상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고, 페인트 관련해가지고 노루홀딩스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노루페인트하고 이제 이래서 섹터 자체가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나머지 뭐 거의 대부분 섹터들 지금 다 눌려 있는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을 보게 되면 대명에너지, BH, 심텍, 대주전자재료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알테오젠, 미래나노텍, 현대바이오, 재룡전기, 안랩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들 매수 상태를 보면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대한전선, 한화솔루션, SH에너지화학, 이제 이건 주수 기준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화솔루션, 현대차 정도 살짝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매도 쪽도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습니다. 지금 뭐 연일 매일 지금 기관들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두 개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정도의 흐름이다. 일단 이게 현재 시장 초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경우는 일단은 요 61선 있는 포인트까지 한번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1차 바닥은 지금 찍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 자리 다시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안 건들고 아랫꼬리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오늘 뭐 그렇다고 해서 아랫꼬리를 많이 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랫꼬리를 조금씩 더 올려주면서 한 2,400, 한 30, 한 2, 3%, 2, 3포인트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주고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일단 옆으로 기면서 눈치 보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자리 재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2,410포인트까지 다시 열어놓고 여기를 거의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일단 지금 8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요게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요. 코스피 월봉인데요. 6월달,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폭락 지속이 됐고 7월, 8월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8월달 윗꼬리를 좀 달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이 잭슨홀 이후부터 윗꼬리를 달기 시작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했는데 이 잭슨홀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지금 뭐 거의 모든 위원들이 작심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를 지금 계속 꺾어내기 위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때까지 시장이 그 부분을 뭐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움직여 왔다가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과 함께 시장이 지금 연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그 순응도가 굉장히 강한 건데, 지금 현재 눌리고 있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좀 과도하게 밀리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과도하게 밀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양호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내일 일단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하방 경직성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이 살짝 둔화되어야 그 바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이 지난달처럼 너무 견조하게 잘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의 눌림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하락폭은 둔화가 되겠지만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쉽지 않은 정도의 상황이 나올 거고, 오히려 고용이 조금 부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된 이후에 중순쯤 들어와서, 그러니까 초순에는 고용보고서가 일단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고용보고서가 중요할 텐데 요건 살짝 둔화돼서 나와야 한다.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중순쯤 넘어가 가지고는 CPI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CPI가 결정을 할 텐데, 일단 둔화될 걸로 보여지잖아요. 7월에 비해서도 둔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둔화되는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 축소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일정 정도는 나올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올 것이고요. 이후에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치만큼 둔화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때는 옆으로 그냥 기는 정도의 흐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하순 정도 들어가게 되면 FOMC가 있잖아요. 이 FOMC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번 FOMC 중요한 핵심은 금리 인상을 50bp를 하느냐 75bp를 하느냐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도표다. 왜?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 금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찍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단 3.5로 찍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번 금년 말 기준 금리가 3.5%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5입니다. 지금 현재 상단이 2.5인데 3.5가 그대로 변동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9월 달에 75bp를 올리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 끝났어 사실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75bp 0.75를 올리게 되면 남은 이제 인상폭이 0.25 남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0.25 올리겠죠. 올리고 나면 12월 달은 못 올린다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거죠. 0.75에서 0.25로 확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긴축 정책의 피크는 지나갔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반면 9월 달에 50bp를 올리게 되면 0.5를 올리게 되면 11월 달에 0.25, 12월 달에 0.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피크는 지나가는 거죠. 긴축의 피크는 지나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어.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내년까지 금리 계속해서 일정 정도로는 내년 초까지는 올려야 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요렇게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얘보다는 조금은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FOMC에서 점도표만 요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를 얼마 올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하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상하리 만침 희한하리 만침 지금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QT 지금 2배로 이번 달부터 늘어납니다. 980억 달러씩 줄입니다. 유동성을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을 줄이는 건데 그동안 475억 달러씩 줄였는데 연준의 자산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건 이제 구조적인 이 레포의 이 설정상 구조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덜 나타난 건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부터 그것도 이제 축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QT를 2배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택시장 쪽도 지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서도 지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현재까지 아무 지금 시장에서 얘기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요게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요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한 번은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반영이 돼야 금리 인상에 목매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달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2410포인트 정도가 일단 저점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 여기서도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진행될 가능성은 생깁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다라고 보면 2410포인트 일시적 이탈은 나올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위로는 지금 254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보이지 않을까. 만약 제가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 2540포인트 일시적 상회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가 이번 달 레인지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